부호가 같은 수를 더할 때에는 그냥 숫자끼리 더하고 그 부호를 붙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2랑 플러스 5를 더해라. 그럼 2랑 5를 그냥 더하고 플러스 둘 다 플러스였기 때문에 플러스만 붙이면 된다. 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5를 더해라. 그러면 그냥 숫자끼리 더하고 이게 둘 다 마이너스 했으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부호가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수의 차이를 구하고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여준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4랑 마이너스 8 같은 경우에는 8과 4의 차이가 4기 때문에 8에서 4 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 플러스 4보다 절대값이 크니까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써있는 거고, 마이너스 4랑 플러스 8을 더해라 그러면은 8과 4의 차이를 적어주시고 그러면 4가 되는 거고, 둘 중에 절대값이 큰 수가 8의 절대값이 크니까 8의 부호인 플러스를 붙여주셔서 플러스 4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뭐 그냥 더할 때에는 사실 같은 수를 더할 때는 큰 저기가 없는데 부호가 다른 수를 더할 때에는 누가 더 절대값이 큰 수인지 작은 수인지를 꼭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덧셈 계산 법칙에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있습니다. 교환 법칙은 A 더하기 B 한 거랑 B 더하기 A 한 거가 같다라고 하는, 수학에서 이 법칙이란 단어를 붙였으면 이거는 뭐 신이 와도 바꾸지 못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환 법칙은 두 수를 더할 때에는 자기를 바꿔도 똑같다, 결과가. 결합 법칙은 여러 개의 수를 더할 때 너네가 원하는 수들을 먼저 더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앞에 거 먼저 더하고 싶으면 앞에 거 먼저 더하고 뒤에 거 먼저 더하고 싶으면 뒤에 거 먼저 더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네. 자, 넘어갑니다. 여기서 뺄셈. 자, 뺄셈일 때에는 이제 뺄셈을 뭐로 바꿔준다? 덧셈으로 바꿔줘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음수를 배웠기 때문에 사칙연선에서 더하기 빼기를 배우는데요. 사실은 이제 더하기다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라 그랬어요. 그 전에 너네가 알고 있던 빼기가 사실은 음수를 이용하면 더하기로 바꾸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 5에서 빼기 플러스 2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그냥 너네가 초딩 때 배웠던 거에서는 그냥 5 빼기 2가 얘가 3이다 이렇게 풀었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얘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 가운데 있는 빼기를 더하기로 바꿔줘서 플러스 5 더하기 이렇게. 다만 이제 얘가 더하기로 바뀌었으면 이 녀석의 부호도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5랑 마이너스 2 중에 플러스 5의 절대값이 크니까 그 결과는 플러스 3이 된다라고 앞으로는 풀자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두 개의 수 사이에 빼기가 있을 때요, 이 빼기를 더하기로 바꿔주는 대신 중요한 거, 더하기로 바꾸는 그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숫자의 앞에 있는 부호죠. 그래서 빼기를 더하기로 바꿀 때 그 뒤에 있는 숫자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줘야 된다 이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빼기를 더하기로 바꿔줄 때 그 뒤에 있는 숫자의 부호를 반대 부호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양수와 음수의 계산으로만 이제 앞으로 숫자를 계산하겠다 이거예요. 자, 덧셈과 뺄셈의 혼합 계산에서는 뺄셈을 덧셈으로 고친 후 계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하도록 하시고, 부호가 생략된 수는요, 우리가 이제 생략된 양수의 양의 부호 플러스를 넣는다.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5 이렇게 있으면 얘는 양수 3 더하기 양수 5다라고 이렇게 부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 양수로 고쳐서 계산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뺄셈은요, 덧셈으로 고친 후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 빼기 5가 있으면 양수 3에서 양수 3에서 5를 빼는 건데, 그러면 그러면 양수 3에다가 더하기 음수 5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지. 알겠죠? 네. 자, 근데 여러분들아, 여기 가운데 있는 요 과정을 너네가 이제 숙달되면은 생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생략하고 3 빼기 5는 마이너스 2예요 라고 바로 가는 거. 알겠지? 이게 너네가 만들어줘야 되는 모습인 거야, 이번 단원 문제를 풀면서. 자, 넘어가시면은 이제 부호가 같은 수의 곱셈인데요. 얘가 이제 부호가 같은 수는요, 항상 결과가 플러스가 나온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플러스 3과 플러스 4를 곱하면 플러스 12,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를 곱하면 플러스 12 라고 해서요, 부호가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의 결과는 항상 플러스가 나온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부호가 다른 두 수는요, 그게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가 결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 방학 동안에 배웠죠, 그죠?
그래서 두 수의 절대값의 곱을 구하고 마이너스를 붙인다 라고 써있지. 그래서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는 그냥 3, 4, 12 해주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한 3, 4, 12 해주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아래 보시면은 곱하기의 계산 법칙이다라고 해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습니다. 교환 법칙은 순서를 바꿔도 곱하기는 똑같은 거고요. 결합 법칙은 너네가 계산하고 싶은 걸 먼저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어떤 수와 0의 곱은 0이다라고 하는 거 모르는 친구는 없죠? 0 곱하면 다 0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3개 이상의 수를 곱할 때에는 마이너스의 개수를 찾지. 그래서 마이너스의 개수가 홀수개면은 그 결과는 마이너스가 되고 짝수개면은 그 결과는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니? 다 나요 이거?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 보시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인데 그냥 2 곱하기 3 곱하기 4 하고요. 부호는 마이너스의 개수를 셌더니 마이너스가 3개이기 때문에 홀수개죠. 홀수개면은 그게 앞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가 붙는다. 그래서 마이너스 24가 된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1학년 때 분배 법칙을 처음 배우고요. 2학년 때 본격적으로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배우고 분배법칙에 조금 더 어렵게 배우고요. 3학년 올라가면 이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곱셈 공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도해내고 그거를 암기해내야 돼요. 공식을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15개 적어줄 건데 그 15개의 공식을 다 외워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외우는 공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눈으로 쳐다봐요? 그렇기 때문에 분배법칙이 너네가 최종적으로 배우게 될 식의 전개와 곱셈 공식의 기본이 되는 법칙이기 때문에 분배법칙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분배법칙은 지금처럼 A 곱하기 B 더하기 C가 있을 때 이 A 곱하기가 B랑 C한테 이렇게 분배된다는 이렇게 해서 분배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A 곱하기 B, A 곱하기 C가 생기는데 그때 이 부호가 여기에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여기가 더하기면 여기 이렇게 더하기. 알겠죠? 자, 여기 뒤에서도 분배법칙은 사용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러면은 A 곱하기 C랑 B 곱하기 C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알아들으셨어요? 네. 자, 그러면 요거 곱하기 기호 생략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A 곱하기 B 더하기 C여도 여기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 뒤에 가서 이제 곱하기 기호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걸 배우잖아요. 다음 단원인가? 그래서 이제 곱하기 기호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걸 배우는데 그때는 이제 곱하기 기호를 생략해서 나와요. 이것처럼.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나눗셈입니다. 나눗셈은 초딩 때랑 동일합니다. 나누기가 나오면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곱하기로 바꿔줘야 됩니다. 알겠죠?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고 곱하기 한 것에 뒤에 있는 숫자를 역수 만들어줘야 되는데 역수는 분모 분자의 저기를 위치를 바꿔주는 걸 이제 역수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은 아직 역수 구해가지고 푸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네요. 부호만 일단 먼저 배웁니다. 자, 부호가 같은 수를 나눴을 때에는 그냥 나누기 때리고 6 나누기 2 하면 3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플러스니까 플러스 부호 같으면 여기도 마이너스면 플러스 곱하기랑 똑같습니다. 알겠지? 부호의 결정이 곱하기랑 똑같아서요. 또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사실은 곱하기랑 나누기랑 서로 같은 녀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부호를 나누면 플러스 그리고 다른 부호를 나누면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가 됩니다. 알겠지? 꼭 기억하세요. 같은 부호를 곱하거나 나누면 플러스 다른 부호를 곱하거나 나누면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면 역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자, 역수는 이제 분모와 분자의 위치를 바꾸는 것을 역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의 역수를 구해라. 마이너스 5의 역수는 부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5가 1분의 5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분모 분자 위치 바꾸면 5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다시 한번 3분의 2의 역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 요거는 분모 분자 위치 바뀌어서 2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역수다 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선생님이 설명해줬던 거죠. 나누기가 나오면 그 녀석을 곱하기 역수로 바꿔줘서 풀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죠? 약분할 거 있으시면 약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에서는요, 이 부호를 결정하는 게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1단계에서 모든 나눗셈을 다 곱셈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부호를 결정할 때에는 마이너스의 개수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의 개수가 짝수개면 플러스, 홀수개면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은요. 거듭제곱이 있으면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해야 되고요. 괄호가 있으면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서로 괄호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을 먼저, 덧셈, 뺄셈을 나중에. 알겠죠? 네, 자, 넘어가. 자, 이제 유형 1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이기 때문에 두 수의 차를 구해요. 4를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둘 중에 절대값이 큰 녀석의 부호를 적어주면 되는데 11의 절대값이 크기 때문에 플러스 4가 돼야 돼. 근데 얘가 마이너스 4라 그랬으니까 틀렸다라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부호가 다른 두 수를 더하고 있기 때문에 두 수의 차이인 0.3을 적어줘야 되고요. 절대값이 큰 숫자에 부호를 붙여줘야 되는데 이 새끼 절대값이 크잖아.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데 마이너스 없으니까 2번도 틀렸습니다. 네. 자, 3번에 같은 부호 가지고 있죠. 같은 부호 가지고 있으면 두 숫자를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4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0.6이라 했으니까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부호예요. 그러면 그냥 숫자끼리 더해주면 되고요. 통분해야 되죠. 이게 6분의 4기 때문에 6분의 5가 돼야 되고 둘 다 플러스면은 얘도 플러스여야 되는데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정답은 5번이겠네요. 같은 부호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10분의 4란 말이지. 그래서 더해주면은 10분의 7이고 마니까 얘도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10분의 7 해주면 5번. 자, 넘어갑니다. 509번. 다음 계산 과정에서 기억과 니은에 이용된 계산 법칙을 말하여라 라고 얘기했는데, 자, 기억 보도록 하시면은 얘랑 위치 바꿨죠. 위치를 왜 바꿨을까요? 같은 부호 계산하는 게 쉬우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들을 모아놓기 위해서 위치를 바꿨어요. 위치가 바뀌었으면 교환 법칙이라고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마이너스 2개 모여 있어요. 그래서 숫자 3개 더 해야 되는데 뒤에 거를 먼저 계산하겠다는 의미에서 여기 중괄호를 쳤죠. 순서를 뒤에 거를 먼저 계산할래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을 결합 법칙. 그래서 기억은 교환 법칙, 니은은 결합 법칙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 여기가 지금 500문제번 때라고 하는 거는 무슨 걸 뜻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500문제 풀었다는 걸 뜻해요. 정말 열심히 따라오고 있죠. 자, 512번 문제 볼게요. 이번엔 빼기예요. 빼기는 더하기로 바꿔주는 대신에 뒤에 있는 숫자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죠. 자, 1번 봅니다. 플러스 5에 여기를 플러스로 바꿔주면 여기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부호를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6이다라고 해주면 돼요. 틀렸네요. 자, 2번 봅니다. 마이너스 2분의 7에 더하기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돼요. 그럼 같은 부호 더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8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8. 근데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4다라고 해줘야 되니까 2번도 틀렸지. 자, 3번 봅니다. 플러스 1에 플러스 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3 돼요. 그러면 두 수의 차이 4분의 1에 절대값이 큰 플러스 부호를 붙여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붙어있으니까 3번도 틀렸네요. 자, 4번 봅니다. 플러스 3분의 1에 플러스 마이너스 12분의 5가 돼요. 그러면 통분해주면은요, 플러스 12분의 4에 플러스 마이너스 12분의 5 이렇게 됩니다.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두 수의 차이인 12분의 1한테 절대값이 큰 부호인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2분의 1, 4번이 정답입니다. 오케이? 네, 자, 넘어갈게요. 오른쪽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계산식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보면은 원점에서 왼쪽으로 2칸, 다시 왼쪽으로 5칸 같네요. 왼쪽으로 2칸, 왼쪽으로 5칸 이라고 했으면 일단은 요거 왼쪽으로 2칸 더하기 왼쪽으로 5칸 해서 마이너스 7로 갔다. 이거 골라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가운데가 마이너스인데 제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해주면 2번 보기와 똑같은 식입니다. 그쵸? 그래서 3번도 골라줘야 돼요. 그래서 2번이랑 3번 두 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면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있는 걸 다 계산해서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골라줘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5 플러스 마이너스 6이야. 그쵸? 물론 이거 다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들 방학 동안에 열심히 문제 풀었으니까 사실 이렇게 안 고쳐도 풀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난 믿어요. 선생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맙시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연습 단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고요. 요거 그냥 앞에서부터 더해도 괜찮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더할게요. 얘네 둘 먼저 더할게요. 왜냐면 결합법칙 성립하잖아요. 그죠? 내가 더하고 싶은 애를 먼저 더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6이 부호가 똑같으니까 얘네 둘을 먼저 계산해주는 게 편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8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5를 더하면 얘네들 숫자의 차이인 3한테 더 절대값이 큰 부호인 마이너스를 붙인,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이 결과가 돼요. 자, 지금 이거를 5번까지 다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기 보시면 마이너스 7에 더하기 플러스 3에 더하기 마이너스 5다. 자, 그럼 요것도 보시면 얘랑 얘 먼저 계산하는 게 편하겠지. 부호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2야. 여기에다가 플러스 3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두 수의 차이인 9, 절대값이 큰 부호인 마이너스 9.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자, 3번 보기 봅니다. 마이너스 6 더하기 플러스 13 더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왜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해놨냐. 얘랑 얘 먼저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1 더하기 플러스 13이야. 계산해주면 플러스 2가 돼야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 2 이렇게 적고, 자, 그 다음에 4번. 와, 실화야? 통분해야 되는 거? 마이너스 4분의 7 더하기 플러스 5분의 3 더하기 플러스 20분의 3입니다. 자, 요거 싹 다 통분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0분의 35 더하기 플러스 20분의 12 더하기 플러스 20분의 3인데 얘네들이 부호가 똑같으니까 뒤에 거 두 개 계산해 주는 게 쉽죠? 그래서 마이너스 20분의 35 더하기 플러스 20분의 15. 자, 그럼 부호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20분의 20 돼요. 20분의 20은 1이죠. 그리고 부호가 얘가 크니까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라스트 5번입니다. 소수야? 그러면 자, 플러스 1.7 더하기 마이너스 2.2 더하기 플러스 1이네요. 그죠? 자, 그럼 얘네들이 부호 똑같으니까 1번, 3번 먼저 계산해주면 플러스 2.7이 돼요. 거기에 더하기 마이너스 2.2가 되고, 그러면 두 수의 차이 0.5, 절대값이 큰 부호인 플러스 붙여주면 얘는 플러스 0.5. 가장 작은 거 골라주래요. 몇 번이니? 2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데, 자, 선생님이 요거 하나만 니네가 최종적으로 완성돼야 되는 모습으로 계산해 줄게요. 자, 3번만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자. 마이너스 6 더하기 플러스 13이면 7이야. 빼기 5가 되니까 2다라고 해주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얘 마이너스 7 더하기 플러스 3 하면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5 해주니까 마이너스 9다라고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완성이 돼야 돼요. 지금 이건 연습 단계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푼 거고요. 자, 525번 문제 봅니다. 자, 다음 중에서 가장 큰 수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건 우리가 이제 식을 세워야 돼요. 1번 문제, 1번부터 볼게요. 10보다 마이너스 7만큼 큰 수라고 했으니까 10에 마이너스 7을 더해야죠. 그죠? 큰 수니까 더해야죠. 자, 그러면 계산해주면 플러스 3 됩니다. 이거 플러스 3. 자, 그 다음에 2번. 마이너스 2보다 플러스 7만큼 큰 수니까 더해야 됩니다. 그럼 플러스 5가 되죠. 플러스 5. 자, 그 다음 3번. 2보다 3만큼 작은 수야. 그럼 빼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그 다음 4번. 7보다 마이너스 1만큼 작은 수니까 빼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7 더하기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플러스 8이라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0보다 4만큼 작은 수. 0 빼기 4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0 빼 더하기 마이너스 4인데 이건 그냥 마이너스 4죠. 그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4. 가장 큰 수 몇 번? 4번. 네, 4번. 자, 그래서 큰 수라 그러면 더하시면 되고요. 작은 수라 그러면 빼면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자. 7번. 자, 요렇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도 뒷단원에 가면 이 항을 배워요. 그죠? 등식을 배우고 등식의 성질 배우고 이 항을 배워서요. 여기는 요 괄호가 이렇게 이 숫자가 이렇게 넘어간다고 배워요. 그지? 이 항을 배우는데 우리가 아직 이 항을 배운 단계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 책 과정상에서는. 그래서 이 항 없이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 요거 볼게요. 선생님이 이런 거 항상 예 들어줄 때 이렇게 예를 들어주죠. 5 빼기 2가 3이래. 그지? 그러면 요거 알고 싶으면 5는 3 더하기 2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위치가 똑같이 바뀌는 거예요.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쉬운 거로부터 어려운 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수학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야. 그러면 잘 봐. 네모에서 마이너스 12분의 5를 뺐더니 얘가 된다는 건 네모는 마이너스 3분의 1한테 마이너스 12분의 5를 더해주면 만들어지는 녀석이라는 거죠. 여기 3한테 2를 더하면 5가 되는 것처럼. 알겠죠? 네, 물론 이 항 해주면 얘가 넘어오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넘어온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요렇게 푸셔야 되는 거고요. 통분해야 되겠네. 마이너스 12분의 4 더하기 마이너스 12분의 5 해주면 마이너스 12분의 9가 되지. 그치? 자, 약분해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3이다라고 이렇게. 오케이? 네. 알아듣고 있어, 준호? 네. 자, 넘어갑니다. 두 개의 수 A, B에 대해서 절대값 A가 3이래요. 야, 절대값 A가 3이라고 하는 것은 A에서 원점까지의 거리가 3이라는 거니까 A가 될 수 있는 수는 3 또는 마이너스 3 두 개라는 거지? 네. B는요, 절대값 B가 6이라는 것은 원점에서 B까지의 거리가 6이라는 거니까 B는 플러스 6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6이라는 거지? 자, 이런 경우들이 있다 이거야. 자, 그랬을 때 A 숫자랑 B 숫자를 더한 결과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결과. 그러면은 가장 작은 A와 가장 작은 B를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가장 작은 A는 마이너스 3, 가장 작은 B는 마이너스 6이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가 정답이 됩니다. 2번.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오른쪽 수직선에서 A가 나타내는 수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야, A는요, 마이너스 2분의 7에서 3분의 10만큼 오른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6분의 5만큼 왼쪽으로 온 수가 A예요. 그죠? 오른쪽으로 가는 건 더하기고 왼쪽으로 오는 건 빼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7한테 3분의 10을 더하고 6분의 5를 빼주면 그러면 걔가 A가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요거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를 플러스 바꿔주면 마이너스 2분의 7 더하기 플러스 3분의 10 더하기 마이너스 6분의 5가 되는데 이때 같은 부호 가지고 있는 거 더해주는 게 제일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먼저 해줄 건데 통분해야 돼요. 마이너스 6분의 21이 되고 더하기 마이너스 6분의 5가 되니까 마이너스 6분의 26이다가 돼. 그치? 그럼 요거 2로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3이다가 되겠지, 그지? 네. 자, 그러면 플러스 3분의 10에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3 해주라는 거고 부호가 반대니까 빼면 3분의 3 나와요. 3분의 3은 1이고 절대값이 큰 부호인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니까 5번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542번. 오른쪽 표에서 가로, 세로, 대각선에 있는 세 수의 합이 모두 같을 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자, 일단은 이렇게 더해볼게요. 그럼 몇 나와요? 0 나오지. 근데 이 0이 나왔다는 게 이렇게 더해도 0이어야 되잖아요. B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3을 해도 0이어야 된다 이거야. 그때 이 뒤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해주면 B 더하기 1이 0이다가 되거든요. 그치. 그러면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고 자, 여기 B 자리에 쓱 지우고 마이너스 1 쓸게요. 그러면 이렇게 더해도 0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0 더하기 A가 0이라는 거야. 그치? 그럼 A는 몇이다? 1이다. 그치? A는 1, B는 마이너스 1이 정답입니다. 오케이. 넘어가. 자, 다음 표는 영화사에서 어떤 영화의 당일 관객수를 전날과 비교하여
증가하면 플러스, 감소하면 마이너스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5만 명이 처음에 나왔대요. 그때 5일째 되는 날 이 관객은 몇 명이었을지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처음에 5만 명이었대요. 근데 둘째 날에 3,000명이 더해졌대요. 그쵸? 셋째 날에 2,100명이 더해지고요. 넷째 날에 1,500명이 빠지고 다섯 번째 날에 700명이 빠졌대요. 그치? 이거 계산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다 더하기니까 그러면 55,100명이고 여기서 또 요거 두 개 또 음수의 더하기잖아요. 그죠? 2,200명이 빠지는 거지. 여기서 얘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52,900명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계산 결과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이라고 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다른 부호의 곱하기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고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 먼저 하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알겠죠? 그냥 다 곱하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약분해야지 라고 하면 숫자가 너무 커질 거야. 그래서 곱하기를 실제로 하기 전에 약분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50 약분해주고요. 3, 9 약분해주시고 그럼 여기 다 1 되니까 분모는 3되고 분자는 2가 돼요. 마이너스 3분의 2.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마이너스고 이것도 약분 때려볼게. 여기 이렇게 약분해주면 2되고 이렇게 약분해주면 3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똑같이 되고요. 자, 세 번째 거 봅니다. 플러스랑 마이너스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고요. 여기 이렇게 약분해주면 3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똑같네요. 들어가시면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잖아요. 그죠? 숫자가 이렇게 3개 이상 있을 때에는 마이너스의 개수가 중요한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가 1개 홀수에 있기 때문에 부호는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 약분을 먼저 할게요. 그럼 여기에 이제 3, 5, 15가 이렇게 싹 약분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뭐가 남아? 마이너스 6 됩니다. 정답은 4번일 거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마이너스가 3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고 여기 약분 때리자 7, 14, 2, 8, 4, 4, 10 해주면 2, 5, 5 이렇게 약분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분모는 3, 분자는 2 해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지. 오케이? 자, 지금처럼 곱하기 실제로 하기 전에 약분 먼저 하세요. 반드시.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계산과정 가라에 알맞은 것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얘랑 위치 바꿨습니다. 위치 바꿨으면 교환 법칙. 자, 뒤에 거가 부호가 똑같으니까 뒤에 거 먼저 곱하겠다고 중괄호를 쳤네. 그러면 결합 법칙. 자,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한 걸 쓰래요. 여기에. 그러면 같은 부호 곱했기 때문에 플러스 20이고 또 이거 두 개 계산한 걸 여기다가 쓰래요. 그죠? 그러면은 반대 부호로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 정답까지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4개의 유리수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수를 뽑아서 곱한 것 중에 가장 작으냐? 야, 작으려면 일단은 플러스는 마이너스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일단 작으려면 일단 음수가 돼야 돼. 음수 중에서 작은 수를 찾아야 된다 이거야. 그치? 자, 그럼 음수가 되려면 마이너스가 홀수에 있어야 돼요. 자, 내가 지금 여기에 3개의 숫자를 뽑아와가지고 그 3개의 숫자를 곱할 건데 이 3개의 숫자 중에서 음수가 홀수계가 되게 뽑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봐봐요. 셋 다 홀수인 수 있나요? 문제 구성이 셋 다 홀수인 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 그지? 그러면은 2개야. 홀수가 2개이기 때문에 홀수는 둘 중에 하나만 골라줘야 되는 거야. 둘 다 고르면 또 양수거든요. 알겠지? 자, 그럼 둘 중에 누구를 가져와 줘야 될까요? 10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이에요? 네. 왜요? 더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분의 1이 마이너스 12분의 5보다 작아요? 아니에요. 진짜요? 60분의 6보다는. 자, 요거는 마이너스 60분의 25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60분의 6입니다. 아, 그러네. 더 작은 애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12분의 마이너스 12분의 5가 더 작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2분의 5 갖다 써야 되고요. 요건 갖다 쓰면 안 되고 3 곱하기 5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약분할게. 3, 12 약분해주면 4 남고, 자, 부호는 마이너스고 분모는 4고 분자는 25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25다라고 이렇게 골라주시면 5번이 정답이야. 됐어요? 자, 넘어갑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 자, 거듭제곱인데요. 거듭제곱은 얘가 마이너스가 있을 때 홀수제곱이면 마이너스, 짝수제곱이면 플러스가 된다는 거 알죠? 자,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홀수제곱이잖아요. 그죠? 홀수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7이 돼야죠. 3의 세제곱은 27이고요. 오케이? 선생님 저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하면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푸셔도 괜찮아. 근데 조금 더 좋은 방법은 얘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애가 짝수제곱이면 플러스로 꺼내고 홀수제곱이면 마이너스로 꺼낸다 라고 하는 거를 외우는 게 더 좋아요. 더 빠릅니다. 알겠죠? 자, 얘는요. 홀수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살아야 되나요? 진짜? 홀수제곱이라 마이너스가 사는 거야? 여기는 요 세제곱이 누구한테 붙어있는 세제곱이냐면 3한테만 붙어있는 세제곱이에요. 마이너스를 안 가지고 있는 세제곱이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2번은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나 마찬가지야. 그럼 3의 세제곱은 27이니까 요 마이너스는 그냥 따라오는 거야. 마이너스 27이 돼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7. 2번도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짝수제곱이잖아요. 그리고 그 짝수제곱이 괄호 안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럼 플러스로 바꿔줘야죠. 그럼 플러스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6분의 1이 돼야 됩니다. 3번도 틀렸고요. 4번 보면은 지금 이 제곱이 4한테만 붙어있는 제곱이죠. 4한테만. 그래서 마이너스 16분의 1이 돼야 됩니다. 4번 틀렸어요. 자, 5번 봅니다. 5번 보시면 홀수제곱이니까 여기는 이 마이너스가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은 64니까 64분의 1 이렇게 돼요. 근데 마이너스면 플러스잖아. 그지? 그래서 플러스 64분의 1이 된다 해서 5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네. 자, 계산 결과가 남을 낼까 다른 하나는 이라고 합니다. 자,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에요. 1은 아무리 제곱해도 1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결과는 숫자는 다 1이야. 근데 그것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지금 봐봐. 제곱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플러스 1이 돼야 돼요. 짝수제곱이니까. 근데 얘는 세제곱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있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1이야. 그지? 그러면 얘는 플러스 1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마이너스예요. 그럼 요거 플러스 되고요. 제곱해주면 플러스 1 되죠. 마마는 플러스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마마예요. 마마면 플러스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플러스 1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얘도 플러스 1이다가 됩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 제곱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있고요. 그럼 얘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고 그럼 플러스 1의 제곱은 1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이 결과로 나와요. 그래서 5번이 계산 결과가 혼자 다릅니다. 오케이? 자, 566번 볼게요. A 곱하기 B를 했더니 2가 되고 A 곱하기 C를 했더니 마이너스 5가 된대요. 그랬을 때 A 곱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요거 A 곱하기가 B한테 C한테 분배된다는 거 알잖아. 그럼 분배해주면 A 곱하기 B, A 곱하기 C 생기고 가운데 부호는 얘가 플러스니까 플러스예요. 문제에서 A 곱하기 B가 2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2 적어주면 되고 A 곱하기 C가 마이너스 5랬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5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 결과는 마이너스 3이다. 오케이 바리. 네, 거의 다 왔어요. 좀만 힘내세요. 자, 571번. 마이너스 6의 역수를 A래요. 야, 역수, 부호 바뀐다 그랬어? 안 바뀐다 그랬어? 안 바뀐다 그랬지. A는 마이너스 6분의 1.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과 5분의 1의 역수. 자, 지금처럼 대분수로 나왔으면 이거 가분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 중학교 이상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는 대분수를 쓰지 않아요. 절대로. 알겠지? 그래서 1과 5분의 1은 5분의 6이지. 그지? 5분의 6의 역수를 B라고 한다 했으니까 B는 6분의 5가 되겠지. 그지?
자, A랑 B를 서로 곱하래.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해주라는 거고, 자, 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알겠죠? 분모는 36분의, 분자는 5. 그래서 마이너스 36분의 5가 정답이죠. 자, 574번. 계산 결과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요건 그냥 나누기 가능하니까요. 이건 그냥 나눠버릴게요.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고 9 나누기 3 해주면 3입니다. 그치? 자, 근데 요거 분수 정도 나왔으면 역수 해주는 게 좋아요. 역수. 그래서 자,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역수로 만들어주고 약분합니다. 2 사라지고요. 3, 9 약분해주면 3 생기고. 자, 이거 부호 뭐예요?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지? 네. 여러분들, 오랫동안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해서 까먹었을지 모르겠지만, 대답은 곧 뭐와 연관이, 네, 대답은 곧 뭐랑 연관이 있죠? 네. 잘 염두에 두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이것도 곱하기 역수로 바꿔줍니다. 플러스 5분의 6에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 그치? 자, 약분해주면 5 사라지고 6이 사라지면 3.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숫자는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4번 볼 건데 여기 나누기가 두 개나 있어요. 둘 다 역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5분의 28 곱하기 마이너스 7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5. 자, 약분해볼까? 요거 약분해주면 1, 4, 4, 2 약분해주면 2, 그 다음에 5, 15 약분해주면 3. 자, 마이너스가 몇 개 있어요?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숫자는 여기 2 하나, 3 하나 있으니까 6이 돼야 돼요.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5번 마저 풀 겁니다. 자, 플러스 5분의 3에 곱하기 마이너스 10 되고요. 10분의 1은 역수하면 1분의 10이니까 곱하기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거 이제 약분해주면 50, 2가 다 약분이 돼서 사라집니다.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하나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오케이? 네, 넘어갑니다. 자, 579번. 이거 계산하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거듭제곱 풀어주기예요. 거듭제곱 풀어주기.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제곱 안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줘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럼 뭐 되냐면 저거 계산해주면 4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10분의 3. 2분의 1의 제곱이 4분의 1인 건 알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누기 있는 거 곱하기 역수로 바꿔주면 곱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지. 자, 이제 약분 때리자. 여기 있는 요 5랑 10 약분해주면 2가 되고 1 되고요. 마이너스 몇 개 있어요? 마이너스 2개 있죠? 그럼 부호는 뭐예요? 플러스고 분모는 4, 2 있으니까 8분의 분자는 3이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 8분의 3. 3번 골라주면 돼요. 오케이? 네.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여라. 야, 여러분들 이제 뒷단원을 배웠으니까 방학 때 이게 사실은 등식의 성질에 의하면 양변에 마이너스 5분의 3을 곱하면 된다라고 배우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등식의 성질을 배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 2 곱하기 3이 6이죠. 그럼 우리가 3을 알고 싶으면 3은 6 나누기 2잖아. 그지? 자, 여기 나누기가 돼서 이렇게 온다. 자, 그러면 네모를 알고 싶으니까 네모는 9분의 10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5인 거야. 알겠지요? 네. 자, 그럼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9분의 10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3이다가 되고요. 자, 약분합니다. 이렇게 약분해주면 3, 이렇게 약분해주면 2. 자, 부호는 마이너스, 분모는 3분의 2. 그렇죠. 이렇게. 네모는 마이너스 3분의 2다 라고 해주면 돼요. 오케이. 자, 거의 다 왔어요. 힘내세요. 자, 586번 문제 볼게요. 어떤 유리수의 3분의 1을
원래 더해야 됐대요. 그러니까 어떤 유리수를 네모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원래 네모에다가 3분의 1을 더해야 되는데 얘가 네모에다가 3분의 1을 뺐단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 5 빼기 3이 2야. 그러면 5를 알고 싶으면 그러면 2 더하기 3 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네모에서 3분의 1을 뺐더니 마이너스 4분의 3이 됐다는 건 네모는 마이너스 4분의 1 했다가 3분의 1을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됐나요? 네. 자, 괄호 안 칠 거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통분할게요. 마이너스 12분의 3 더하기 12분의 4. 그럼 부호 뭐예요? 플러스고요. 12분의 뭐 돼요? 1 되죠. 됐어요? 그래서 네모는 플러스 12분의 1이야. 근데 네모 찾는 게 아니라 바르게 계산한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바르게 계산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12분의 1 했다가 3분의 1을 더해야 돼요. 통분해주면 12분의 1 더하기 12분의 4 12분의 5가 되겠지. 그래서 1번. 자, 590분 문제 봅니다. A가 양수고 B가 음수일 때 항상 양수인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양수인 것. 자, 그럼 1번 보면은요. 1번에 A 더하기 B를 하라고 했는데 양수랑 음수를 더하면 양수랑 음수를 더하라. 이거 양수야 음수야 결과가? 음수야? 그렇지. 둘 다 되는 거죠. 정신 차리세요. 둘 다 되는 거죠. 왜요? 자, 예를 들어서 플러스 5랑 마이너스 2를 더하면 플러스 3이고요. 플러스 2랑 마이너스 5를 더하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양수랑 음수를 더하면 그 결과는 플러스 2기도 하고 마이너스 2기도 해요. 근데 항상 양수인 걸 찾으랬으니까 1번은 제껴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보시면 플러스에서 빼기 마이너스 해주라는 건데요. 그러면 가운데를 플러스로 바꿔주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플러스라는 거죠. 그지?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 그 결과는 항상 플러스가 나오지. 그래서 2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3번 이어서 봅니다. 마이너스에서 빼기 플러스 해주라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아니고 4번 보면은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인데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아닙니다. 자, 5번 보시면 플러스 나누기 마이너스인데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아니에요. 알겠죠? 네. 자, 세수 A, B, C에 대하여 A 곱하기 B는 0보다 작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A 곱하기 B가 0보다 작다. 두 수를 곱했는데 0보다 작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힌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A, B는 서로 반대 부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A, B는 반대 부호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 빼기 B를 했더니 양수가 됐대. A에서 B를 뺐더니 양수가 됐대.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는 거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양수니까. 그치?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우리가 A, B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A, B는 반대 부호인데 A랑 B가 서로 A가 더 크다면 이때 A는 양수고 B는 음수구나 라고 하는 게 결과로 나와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힌트 볼게요. B 나누기 C를 했더니 양수가 나왔다는 건 B랑 C는 같은 부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B가 음수였기 때문에 C도 음수다 라고 이렇게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네,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크기 관계가 나와 있는 보기를 찾으면 이거 몇 번이냐? 4번. 자, 597번. 자, 이것을 계산하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밌네요. 네. 자, 거듭제곱이 있으면 거듭제곱 먼저 풀어줘야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처럼 이제 소수랑 분수가 섞여 있는 거에서는요 다 분수로 만드는 게 편해요. 알겠죠? 네. 그래서 분수로 먼저 만들어 볼게요. 얘는 100분의 15 그치? 약분해주면 20분의 3인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인 거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쭉 써볼게요. 3분의 1 빼기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 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게요.
곱하기 3분의 20. 자, 빼기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이잖아. 네. 그지? 4분의 1. 그렇죠.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거듭제곱 풀어주고 다 분수로 바꿔줬으면 지금 이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빼기보다는 곱하기가 먼저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여기는 요 곱하기랑 요 곱하기를 먼저 계산할 건데 약분 먼저 때립니다. 4 되고요. 2 되지. 자, 그러면 3분의 1 빼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4 빼기 6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네. 됐죠? 네. 자, 이제 괄호 속에 있는 거 계산해야 되는데 통분해야 됩니다. 요 식기 통분해주면 6분의 8이고 6분의 8에서 6분의 1 빼는 거예요. 자, 3분의 1 빼기 2분의 1 곱하기 6분의 7. 약분할 거 없고요. 곱하기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곱하기 계산해주면 3분의 1 빼기 12분의 7. 자, 이제 약 통분해줘야겠죠. 12분의 4 빼기 12분의 7. 그러면 마이너스 12분의 3. 그쵸?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1 해서 3번 골라주면 돼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혼합계산 부분에서요. 네. 방학 동안에 선생님이 했던 말 기억합니까 혹시? 혼합계산 부분에서 식 나처럼 적으라고 했어요. 네. 하나라도 너네가 바꿀 거면 이 중에서 숫자를 하나라도 계산해 줄 거면 식 전체를 다 쓰라 그랬습니다. 알겠지? 그래야지 나중에 답이 틀렸을 때 어디 틀렸는지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게 수학이야. 수학의 풀이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너네가 걸어온 길이 너희들의 생각이 다 보이는 거라고요. 알겠죠? 저렇게 했는데 언젠가부터 저걸 안 하려고 그랬고. 안 하면 틀리는 거예요. 네. 안 하고도 맞았어요? 안 하고도 맞진 않았을 텐데요. 안 하고 틀리는 겁니다. 하셔야 돼. 나도 하는데 왜 안 해요? 나보다 수학 잘하면 안 하는 거 인정. 나보다 수학 잘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너네가 익숙해져도 이렇게 풀어야 돼요. 너네가 이거를 엄청 잘해도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거는 버릇을 들여놔야 돼. 복잡한 식일수록 하나라도 바뀌면 식 전체를 다 쓰는 게 되게 중요해. 지금이야 너네가 끽해야 3분의 1 빼기 2분의 1 이런 거나 계산하고 있지. 나중에 이제 문자 들어가고 식 들어가고 이게 만약에 니네 들어본 적은 있겠지만 미분식이 되고 적분식이 돼버리면 너네가 이렇게 계산하는 게 버릇되어 있지 않으면 100방 틀립니다. 100방 틀려요. 그래서 이건 버릇해야 돼요. 어려운 식일수록 하나라도 너네가 계산했으면 지금 봐봐. 선생님이 한 줄 한 줄 내려오면서 하나라도 계산하면 식 전체를 다 적고 있잖아. 그치? 이거 버릇하셔야 돼. 분명히. 알겠어요? 만약에 너네가 문제가 딱 틀려가지고 내가 그걸 딱 봤는데 이렇게 안 적혀있으면 혼납니다. 이거는 진짜 너희들을 위해서야. 나중에 지금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수학하고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렇게 버릇 하려면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다 이렇게 풉니다. 알겠죠? 자, 26번 문제 볼게요. 자, 수직선 위에 두 수 이것과 이것을 나타내는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나타내는 수는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선생님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기가 2고요. 여기가 8이에요. 그러면 2랑 8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요 점은 숫자가 뭘까요? 3? 3이라고요? 같은 거리에요? 이게 지금? 몇이에요? 여기? 여기 5가 돼야겠죠? 자, 여기가 5라는 거 어떻게 생각했어요? 선생님이 얘기했지. 수학은요, 어려운 문제를 쉬운 거를 생각한 거 그거랑 똑같이 어려운 문제 똑같이 생각하면 풀려요. 여기가 5라는 거를 쉽잖아. 쉽게 찾았지? 여기가 5라는 걸 어떻게 찾았어요? 여기 2랑 8 사이에 거리가 6이니까 네. 여기를 반으로 나누면 그렇지. 2랑 8 사이의 거리가 6이니까 그거를 반으로 나누면 3이 나오니까 그치? 네. 그래서 여기가 3,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5예요 라고 이렇게 찾았을 거 아니야. 네.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5인 거 찾은 친구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방법.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2랑 8을 더 해볼게요. 네. 그리고 나누기 2 해볼게요. 이게 우연일까? 오 레알이다. 자, 이게 우연인지 다른 숫자로 한번 다시 볼게.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8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제 상빈이가 얘기한 것대로 풀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야?
10. 그러면 반땡 하면 몇씩이야? 5씩이지,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5만큼 큰 수 또는 8보다 5만큼 작은 수면 3이지, 그지? 자, 근데 이게 과연 이렇게도 나오는지 보자.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 2랑 8 더할게. 그리고 나누기 2 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랑 8 더하면 6이고요. 나누기 2 하면 3. 자, 이게 제일 빨리 찾는 법이에요.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 알겠어요? 자, 여기 위에 상빈이가 얘기한 이 방법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어요? 아주 좋은 방법이고 이게 중학교 1학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거리가 얼마지? 반땡했으니까 그 각각은 얼마지? 그러면 그 숫자만큼 더해야지. 보통 이 둘로 풀죠. 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알려준 이 방법은 빨리 풀 수 있는,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네, 요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은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알겠지?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 선생님은 603번을 풀어줄 거지만 604번이나 605번을 보면 3등분한 점이야. 3등분한 점은 이렇게만 풀어야 돼요. 아, 그래요? 알겠죠? 나중에 3번 되는 거 알겠어요. 아닙니다. 알겠죠? 네. 네. 그래서 3등분한 점은 이렇게 상빈이가 얘기한 대로 푸시고 지금 얘는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스 4분의 3과 2분의 1을 더하고 나누기 2 할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통분해야지.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4분의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네. 자, 괄호 속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해주면 뭐 돼요?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계산하면 뭐 돼요? 마이너스 8분의 1. 그렇죠. 마이너스 8분의 1 해서 2번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27번. 철수와 영희가 계단에서 게임을 하는데 이기면 2칸 올라가고 지면 1칸 내려갈 거래요. 처음 위치를 0이라고 하고 한 칸 올라가는 걸 플러스 1, 한 칸 내려가는 걸 마이너스 1이다라고 지금부터 표현하겠대요. 게임을 10번 해서 철수가 6번 이겼다고 할 때 철수와 영희의 위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10번 경기하지. 근데 청수 아니고 자, 철수의 승이 6이야. 그러면 패는 몇인 거야? 4인 거지. 비기진 않는다고 했으니까. 네. 그치? 자, 영희의 그러면 승은 몇 번일까요? 그렇지. 그리고 영희의 패는 몇 번일까요? 6번이겠지. 자, 그럼 철수는 이기면 2칸 올라가는데 6번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6 곱하기 2 해주면 12칸 올라간 거야. 근데 4번 졌잖아요. 4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주면 마이너스 4로 내려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2 빼기 4 해주면 철수는 어디에 있는 거야? 8에 있는 거야. 자, 0이 가보자. 0인 4번 이겼기 때문에 4 곱하기 2 해주면 8칸 올라갔고요. 6번 졌기 때문에 6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주면 마이너스 6만큼 내려갔어요. 그치? 그럼 0이는 8 빼기 6 한 거에 위치해 있겠지? 그래서 0이는 2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수는 8, 0이는 2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네.